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5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 걷다가 다리가 당겨서 자꾸 앉으시고 다시 걷다가 또 다리가 당기면 10분 만에 앉으시고 이렇게 다리 통증이나 저림 때문에 자꾸 끊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보통 허리 협착증이 있으시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허리 협착증이 왜 생기고 왜 엑스레이나 MRI에서 협착증이 심하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텐데요. 이 척추뼈들 안에는 뇌에서부터 시작해 꼬리뼈까지 연결되는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큰 길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새끼리 나 있어서 이렇게 신경들이 그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신경들은 상체, 몸통, 하체까지 우리 몸 전체로 신경을 뻗게 되는데요. 이 큰 통로와 샛길들이 뻥뻥 잘 뚫려 있어야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고 통증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특정한 구조적 원인 때문에 이러한 통로들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신경에 목이 졸리게 되는 현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터널이 좁아지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디스크가 뒤로 볼록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서 뒤로 잘 안 밀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고 뒤로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더불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가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되고 뼈와 뼈끼리 서로 맞닿게 되면서 뼈들이 뾰족뾰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물도 신경을 많이 압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데요. 뒤쪽에는 후관절 두 개가 있어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레고처럼 딱 맞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관절도 오래 쓰다 보면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걸 관절비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옆이나 뒤에서 누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황색인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척추관의 뒤쪽을 덮고 있는 긴 인대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죠. 이 인대가 나이가 들수록 2배까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뒤에서 누르는 작용을 하게 돼요. 보통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 신경통로가 앞, 옆, 뒤에서 동시에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의 목이 꽉 졸리게 되는 겁니다.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셨죠? 그럼 허리 협착증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뭔가요? 바로 MRI일 겁니다. 의사가 MRI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신경이 꽉 눌렸다, 협착이 심해요 하면 영상으로 신경이 눌린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져요. 그리고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린 사진을 보면서 수술을 해서 뚫어줘야 한다고 하면 수술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환자분 본인한테 정말 중요한 건 MRI 소견이 아니라 수술 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이 나아질지 호전된 상태가 쭉 유지될지입니다. 의사는 보통 MRI 소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실제로 MRI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진 환자분들을 제외를 해서 보면 MRI에서 협착증이 정말 심해서 신경통로가 정말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허리나 다리 통증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증의 강도를 결정짓는 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근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입니다. 허리 협착증의 증상이 자꾸 나타나게 잘못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어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MRI에서 협착증이 심하지 않아도 증상은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 MRI 소견과 통증이 꼭 일치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협착증이 심해지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괜찮을까요? 제가 협착증을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고 설명드렸죠. 허리는 우리가 눈이나 피부, 손가락이나 무릎이 늙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원래 물이 가득 차 있는 스펀지인데 40대 이후에는 물이 빠지면서 탄력이 줄어들고 약해지게 돼요. 디스크 안에 있는 완충제가 줄어들게 되면 디스크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뼈는 서로 부딪히면서
몸무게를 디스크 대신에 지탱하기 위해서 점점 자라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골극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척추관 뒤쪽을 덮는 황색 인대나 척추 사이의 관절인 후관절까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간 통로 안쪽으로 이런 구조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테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빨리 협착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괜찮을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부담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앉아있는 자세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디스크나 관절, 인대가 좀 더 빨리 손상을 입겠죠. 매일매일 미세 손상이 누적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척추관 자체가 애초에 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인 여유 공간이 적기 때문에 40, 50대라 할지라도 60, 70대 수준의 협착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터널이 애초에 좁게 지어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외상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거나 디스크 수술이나 허리 골절 수술 같은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허리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흉터 조직이 남기 때문에 이 통로가 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한 흉터와 구조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디스크 수술이나 다른 허리 수술을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협착증 얼마나 흔할까요? 어떤 분들은 협착증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협착증이란 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를 보면 60대 인구의 거의 절반이 협착증 소견을 보입니다.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60대 이상이면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절반이 협착 소견이 무조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MRI 소견과 통증의 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 소견만으로 협착증의 수술을 결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착 소견 자체가 매우 흔한 노화의 소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협착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처음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디스크가 살짝 낮아지고 관절이 살짝 두꺼워지고 인대가 살짝 비대해지는 것만으로는 신경이 많이 눌리지 않겠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도 허리가 약간 뻐근하거나 오래 서면 엉덩이 뒤쪽이 살짝 당기는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경의 통로가 어느 수준 이하로 좁아지게 되면 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쉬면 풀리는 단계가 찾아오게 돼요. 이때부터 환자분들은 5분은 괜찮은데 10분을 걸으면 허벅지에서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의자에 2, 3분 앉아 있다 보면 다시 괜찮아져서 끊어서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협착증에서는 이 신경 통로가 보통 허리를 굽히면 넓어지고 허리를 펴게 되면 좁아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신경 통로가 꽉 막히게 돼서 쉬어야 되고 허리를 굽히면 신경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괜찮아지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걷는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몇 달 전에는 20분 정도 걷고 쉬면 됐는데 지금은 5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다거나 심하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신경 자체가 만성적으로 심하게 눌려서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를 만졌을 때 4살 같지 않은 감각 저하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신경이 정말 죽어가는 상태일 수 있어서 수술을 강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협착증은 나이테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힌 질환인데 무조건 또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무릎 관절염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엑스레이상 연골이 많이 따랐다고 해서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죠. 무릎 관절염도 결국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냐, 통증 때문에 얼마나 일상이 제한되느냐가 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허리 협착증도 응급 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 수술의 기준은 똑같아요. 물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협착증 환자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다른 비슷한 질환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